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10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격 전환하며 공급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을 띄워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중 수도권 주요 부지의 분양 일정을 구체화한 신년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서울 집합 건물 매수 건수가 1년 만에 1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2026년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날의 기분도 오늘이 1월 1일보다 조금 더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연초에 혹시 헬스장 가보셨나요? 그럼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결심 그리고 건강 챙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정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서 2월쯤에 헬스장에 다시 가면 정말 그렇게 한산할 수가 없습니다. 좀 포기하기 쉬운 게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동이랑 비슷한 느낌의 또 한 항목이 투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시도해보지만 조금이라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실패할 것 같으면 금세 포기해버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큰 성공으로 가는 투자의 길은 아마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2026년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 곁에서 그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2026년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26년의 첫 번째 월요일 이분과 함께 또 돈이 되는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와주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2026년이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요. 또 시작이 반이죠. 또 오늘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활기차게 2026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헬스장이 보통은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한 달 아니면 또 일주일 운동하다가 내가 너무 열정이 앞섰다, 운동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의 다 포기를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또 극약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삶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여버리면 운동하는 시간이 휴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2026년은 연초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삶을 좀 빡시게 한번 할 때 운동하면서 좀 휴식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값도 뭐 답답하고 또 아파트 자체를 지금 다 옥죄어 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급지가 딱 보이고 일로 가라만 탈 수 있으면 내가 돈을 벌 것 같은데 이거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팍스TV 또 보시면서 이 재개발로 또 풀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재개발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속 또 운동하시면서도 좀 같이 푸시고 팍스TV 보시면서도 같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되게 살아서 운동하는 시간이 오히려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2026년 그만큼 열심히 좀 투자를 위해 달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신 거겠죠? 저희 전문가들도 여러분 곁에 함께 달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806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결혼을 앞둔 30대입니다. 신혼 실입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고덕 2-2 구역을 1년 전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재개발 추진이 시작된 것 같아서 투자를 해볼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에서 좀 벗어나서 현금 청산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저희 방송도 오래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고덕 2-2를 1년 전부터 보셨다. 1년 전부터 보셨으면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투룸을 보통 한 5억 2천에서 한 5억 3천 정도면, 그리고 좀 괜찮은 매물들도 잘 잡으면 한 4억 9천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죄다 6억이 돼 버렸죠. 6억이 됐는데, 그래도 이때 이런 마음을 좀 한번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살 걸.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하셔봐야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매물 6억짜리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동네에 가보면 요즘에 신축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 부동산에서도 여기 이제 잘못 사면 이제 청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여기 노후도 깨지기 전에 접수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접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진행될 때에는 신통기획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권리산정일에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또 그 제일 사용선고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투자를 아무리 잘하셨어도 그런 거에 걸리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신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 팔고 나가신 분도 제가 다 동네에서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사정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분양받아서 하는 물건들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6년 돼서 건축을 해서 좀 집을 지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덕 2-2도요. 공식적으로 이제 신축 금지가 되는 행위 제한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축 금지가 가시화돼서 이제 실제상으로는 지금 건축 행위를 하면 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 됐다. 그러면서 여기도 그에 반해 그거와 똑같이 이제 재개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는요, 좀 이 동네 잘 아시는, 그리고 내부 정보를 훤히 아는 이런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할 때 안전한 매물을 좀 잡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덕 2-2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덕 2-2는 2010년에 이미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재건축입니다. 이 재개발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2012년에 이제 없어진 법입니다. 단독주택도, 이런 지역도 단독주택 부지였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죠. 그래서 방배 등지에도 이런 구역이 있죠. 재건축 구역이. 그래서 요곳으로 2010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거의 빌라가 없이 거의 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2014년에 해제 신청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한 16년에서 한 17년 정도, 18년까지 해서
완전히 다 정비구역에서 삭제가 되고 신축이 다시 가능해진 구역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좀 여기가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한 2018년 이때쯤에 다 손 놔버렸죠. 그러면서 뭐 정비업계 사이에서도 요 고덕하면 뭐 재개발의 무덤이다. 여기는 뭐 근처 가지 말자.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또 2021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강동구에서 최초로 또 20억을 넘으면서 현재는 지금 그라시움이 20억이 넘죠. 20억을 넘어서 지금 26억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움이 요 바로 뒤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공 2단지였죠. 고덕 주공 2단지였는데 재건축에 입주를 하면서 20억을 찍으면서 또 여기가 이 동네 주민들이 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또 여기 샘터공원역 샘터공원역이 9호선이죠. 9호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재개발이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 봉은사역까지 여기 6정거장 한 15분이면 가고요.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는 5정거장입니다. 한 14분, 13분이면 가죠. 이렇게 입지가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재개발이 다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2022년에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을 하다가요. 2023년 6월 30날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 면적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에서 한 구역은 2에서 3만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기분 좋게 전체로 다 추진을 하다가 요날 뭐 초상집이 되면서 이렇게 잘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1구역, 2구역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 이제 빠진 지역은 뭐 빠진 지역대로 반대를 하고 또 포함된 지역도 이거 쪼개서는 별로다 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한 1, 2년 지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이 다시 바뀌면서 좀 완화가 되면서 여기를 전체로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통기획으로 여기 23,000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3,000평 여기서 한 2,000세대 49층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전성기에 맞아 들었고요. 어느 정도 신축이 지금 적정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추진하면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내에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는 지금으로선 투자하셔도 되고 향후에 생기는 만약에 신축이나 뭐 신축이 생길 수는 없겠죠. 이제 거의 청산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실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요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고덕 2-2에 대해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지만 또 물건 하나하나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하실 그 물건, 거주하실 물건이 정해지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조금씩 살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2차례 마련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2026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정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 민주당으로 계속 바뀌냐 아니면 국힘당으로 계속 가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구청장 선거도 다시 되죠.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플랜 A와 플랜 B를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되든지 성공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다 답을 알기 원하시면요, 반드시 이번 세미나 나오셔서 정말 좀 제대로 된 투자의 상담을 받으시고 또 인사이트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처음에 하는 이 세미나 정말 열기가 뜨겁고요. 진짜 계속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해체 수준으로 잘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예약 주시면요, 상담을 예약 잡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에는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흐름은 이 또 정책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와도 많은 영향을 좀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오늘은 강경호 소장과 함께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요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들다 보니 재개발 투자 금액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은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재개발 투자 예전처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2026년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높은 재개발 투자하려면요, 미래가치 높은 곳을 투자해야 되는데 2026년에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광진구를 굉장히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뉴스 보시면요, 상승률이 2024년 비해서요, 2025년이 4배 이상 올랐더라. 예, 굉장히 4배 이상 올랐다. 그 중에 상위 탑 4 중에 광진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도 크지 않다. 이 무시무시한 구들이죠.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잠실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이 어깨들 틈바구니 사이에 우리 광진구도 20%나 올랐다라는 것을 보실 때 2026년에 여기 반드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강벨트 라인 투자 핵심 지역이 지금 광진구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용성광이 아니고 광용성마라고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를 지금 거의 턱 밑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광진구가 마포구도 앞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주변이 이 진짜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색깔부터 다르죠. 여기는 화가 나 있습니다. 막. 그래서 엄청나게 주변에 이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성동은 아예 맞붙어져 있죠. 길 하나 도로 차이 두고. 그래서 광진구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광진구가요, 70년대부터 좀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강남처럼 아파트 위주로 발전을 했으면 좋은데, 여기는 발전 자체를 이 사진을 보다시피 이 주택 지역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한 8, 90년, 한 2000년 넘어서 좀 슬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네, 종로구와 강북구 다음에 이 3위죠. 근데 1, 2, 3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여기 노란 게 저층 주거지고요. 요 파란 게 아파트죠. 그래서 1, 2, 3위가 거의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거의 60%가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광진구 전체를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5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요색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셔도 한 7, 80% 이상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도 학교죠. 사실 여기 세종대랑 건국대 이런 거 빼고 나고 또 이런 데 광장동에 아파트 좀 빼고
이런 워커힐이나 이런 거 좀 빼다 보면요, 사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주택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립과 단독주택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층주거지가 60%에 육박을 하게 됐고요. 노후도가 20년도 충족을 하고 30년 충족하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요 20년 충족하는 곳은 한 5년 내지 조금 더 지나면 아예 30년으로 다 빨개져 버린다라고 봤을 때 재개발 핵심 투자 지역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뭐 자양이나 자양동을 뭐 위시해서 옆에 성수전략지구까지 해서요. 여기 뭐 가격이 이제 뭐 어마무시하죠. 투룸이 막 이쪽 동네는요, 네, 한 18억까지 가고요. 여기는 28억, 30억까지 막 넘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제가 왜 가장 뜨겁게 오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70년대 대규모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저층주거지가 이제 60%가 밀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저소득층이 좀 모이면서 소위 말해 여기 개발 나중에 한 2010년대만 해도요, 야 여기 나중에 이거 손 어떻게 되냐, 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라, 필로티 빌라인데 이거 손댈 수 있겠냐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노후도가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 지어놓으면 뭐 한돈에 뭐 거의 100만 원 하는 그런 금값처럼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금값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광진구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뉴스처럼 강남, 성동, 송파 그리고 주변의 강동 그런 지역, 핵심 지역들이죠. 그 지역들 인근에 핵심 지역으로 광진구가 이제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6년 광진구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오늘 방송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광진구는요, 이 4개의 생활권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자양생활권은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벌써 뭐 평당 이제 1억을 다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포제스 한강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들도 거의 1억이 다가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저층주거 지역입니다. 이 화양동 그리고 이런 능동 그리고 이 구이동 그리고 중곡동 전체는요 뭐 거의 다 아파트 지금 바로 지어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양, 구이, 화양, 능동 그리고 중곡 지역 생활권으로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자양동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요. 사실 들어갈 틈바구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본 뭐 한 5억, 아무리 못해도 한 4억에서부터 투자가 시작되고요. 5억, 6억은 뭐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심지어는 이제 10억도 넘게 들어가는 이 동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넉넉한 분들 아니면 여기서는 좀 지금 보기 힘들다. 차라리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의 자양동이 될 곳을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이게 핵심이죠. 사실 좀 싸게 해서 우리가 뭐 키워서 좀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는 그 동네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구이동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자양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에 뭐 어디 더 추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가 제일 이제 자양사동 신통기획이죠. 한 3,000세대 규모로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요. 그 자양 2동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으로 이례적으로 또 40층이 한강변에 발표가 되면서 뭐 이제 아주 지금 뭐 인기가 좋죠. 근데 딱 보셔도 여기 구이역이 있죠. 구이역이 있고 구이 자양, 이 분홍색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전에 여기 다 광진구청도 일로 옮겨가면서 이게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개발 압력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구이 1동과 구이 3동 쪽을 좀 유심히 보시자. 그래서 구이역 바로 위쪽으로 이런데 투자하시면 아주 좋다. 그리고 실제로요, 모아타운이 요 지역이랑 요 지역에서는 지금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체가 다 모아타운을 추진을 해도
별 이상할 것이 없다. 당연히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여기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면서 투자금이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거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1억 원대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상승 중이고 또 최근 6억까지는요.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시작만 되면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6억까지는 요 밑으로까지는 1, 2억, 2, 3억은 뭐 하루아침에도 오르기 때문에 이런 데에 투자하셔서 가격 상승 중일 때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입지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싸게 투자할 게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소인데 여기는 아주 금액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구의역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밑에 구의 복합 개발이 다 끝나는 곳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가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블록으로도 굉장히 투자가 유망하고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쪽 지역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데 1억 조금 더 들여서 추진을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봐드리면 2호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종로와 을지로, 강남, 잠실 가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구역 복합 사업이 얼마 전에 다 끝났죠. 그래서 또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개발까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마트 본사 그리고 스타필드까지 다 새로 들어오고 여기가 39층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완전히 리뉴얼 되죠. 그리고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신축 빌라를 한 1.5억 밑으로 2025년 이런 데 한번 투자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능동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능동 같은 경우는 최고고도 지구를 이미 다 서울시에서 선발적으로 다 해제를 시켜놓고 이 조감도는 광진구청에서 발표한 거죠.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있고요. 요 상단부 그리고 여기가 575선 군자역이죠. 군자역 위주로 이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하이엔드급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조망형 고층 아파트다. 사실 서울시에서요. 파크뷰, 한강뷰, 뷰 들어가면 개방감 있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주거 지역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한꺼번에 광진구나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고도 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지금 진행을 해서 다 해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여기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능동 여기 9호선, 7호선 같은 경우 5호선, 7호선이죠. 이렇게 이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요 조감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나중에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능동 저층주거지에 이 탁 트인 조망형 대단지에 포함하시면요, 투자를 하시면요, 주택수 미포함되는 이 신축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한 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2억 5천 3억 투자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 매물이 씨가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고요. 575선이다 보니까 교통은 아까 그 구의역 인근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구 조망이 있다는 거고요. 최고 고도지구는 이미 해제가 되고 한 3,000세대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구청과 서울시에서 요거는 관심이 좀 많은 재개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변에 지금 평당 1억 이상 형성이 돼 있는데요. 구의 상단은 지금 한 1억 3천 정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스트폴 노리시면 이 정도로 주변에 30억 아파트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드렸고, 능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성동구지만 서울숲 아이파크지만
그래도 파크뷰의 가치를 생각하셨을 때 뭐 40억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봤을 때는 구위와 능동은 투자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제가 투자 유망처 제안을 드리면 이 능동이고요. 요거는 한 2억 원대 투자를 하셔라. 근데 이거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좀 찾아보시고 매물 있을 때 바로바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전 또 유망 그 투자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세미나에서 즐겁게 새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파해 보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되는 날짜 정보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2026년 첫 월요일 제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이제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것들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26년에도 준비하는 이제 부동산 정보들로 잘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처과 투자처 그리고 또 부동산 정보 도움되는 정보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 빨리 좀 새해 인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2026년에도 김문준 이사와 함께 돈이 되는 지역 분석하는 시간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월요일인 만큼 그리고 또 김문준 이사의 첫 번째 2026년 방송인 만큼 지난 2025년을 한번 돌아보고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전망하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봤습니다. 이사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2026년 이제 첫 월요일인 만큼 2026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저 제목을 이제 준비된 사람만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기다리고 있거나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 간보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에는 정말 준비된 사람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6년도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2025년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026년도 어떻게 될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5년도가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면서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저는 기록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죠. 2번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8년도 그때 8% 정도 주택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8% 이렇게 2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이 상승을 넘었다고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그 기록들을 다 넘어섰고요. 이 8.48%라는 수치로 최근 20년 중에 최고로 상승을 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수치가 저는 기록으로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표로 한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2025년도에 역대급 기록들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매매가 상승률 제일 중요하죠. 8.48%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06년도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민 아파트 기준은 거의 15억으로 봐야 되는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계속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통계 기준 처음으로 평균 15억 원대가 처음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서울 아파트 월세입니다. 요 월세 부분이 3.29%로 3%가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공식 집계 아래 가장 높은 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서울만 사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수도권의 이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완전히 딱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만 오르는 완전한 이제 초양극화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울 쏠림 현상이 거의 3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요. 사실 15 대책 정말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말고도 많은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대출 규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뭐 627이라든지 15 대책 2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이상 계속해서 이제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은 막았는데 왜 집값은 최고치로 오르냐? 바로 이 대출 규제는요. 사실 수요를 줄인 게 아니고 이 살 수 있는 사람만 사게끔 이제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어쩔 수 없이 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아파트 이런 것 부분들이 계속 대출이 막히면은 결국 거래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금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겁니다. 최근에 뭐 압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100억 넘게도 그냥 실거래 계속 최고가 올라가면서 대출 2억 필요 없다 이겁니다. 결국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다 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서울 집값이 20년 만에 정말 최고로 상승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관망하고 기다렸던 분들은요. 결국엔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샀으면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요. 선택이 아니고 살아남은 지금 결과인데요. 이 다주택 규제 더 나올 겁니다. 아직 이제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나왔지만 뭐 보유세, 뭐 거래세 계속해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 나올지 지금 그 시기만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표심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나올 것인데 정말 안 나온다 한다면은요. 지방선거 끝나고는 그냥 거의 100%로 나온다고 봐야 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주택 규제는 지금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교해질 것이고 대출, 보유세, 거래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은요, 결국 다주택자의 메리트는 결국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한 채밖에 남지 않는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요 앞전에서도요, 지금 거래세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에 지금 다들 조금 까먹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도는 세금이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요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요게 지금 26년도 5월 9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지금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도 매매를 지금 많이 하셨어야 됐고 지금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가세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2026년 5월 10일 이제 딱 되면은요. 2주택자는 추가 세율이 20%로 붙게 될 것이고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요. 바로 이것만 붙는 게 아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 겁니다. 결국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 올랐어도 이 세금을 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시장이 되고요. 그러면은 계속 공급해서 매물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표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비조정 지역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사실 비조정 지역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죠. 지금 조정 지역이 엄청 많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조정의 아파트 뭐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해당은 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조정 대상 지역 지금 15 대책 이후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뭐 많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투자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은요 지금 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에서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꼭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지금 매도 안 하면 이제 26년 5월 10일 이후로는 매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25년도 15 대책 이후로 이제 10월 20일부터 요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조정 투기는 당연하거니와 이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거든요. 그러면 매매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해야지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해줬으니까 이제 매매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뭐 예를 들면 3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C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임대차 계약이 뭐 27년이나 뭐 아니면 26년 5월 10일 이후 뭐 6월, 7월 뭐 이때 임대차가 만기 되시는 분은요. 팔고 싶어도 이 아파트 못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은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계속해서 매매 물건은 그냥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그냥 불가한 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토지 거래는 분명하게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남 3구나 용산은 풀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뭐 노원이라든지 조금 이제 경기 일부 지역들 굉장히 지금 피해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이제 풍선 효과를 어느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 거래는 일부 풀어줘야 할 지역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공급 절벽이에요. 이 공급이 없습니다. 매매로 나오는 매물도 없는데 공급조차도 없다. 그래서 서울의 새 아파트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아파트 지금 입주 물량이 24년, 25년은 한 2.9만 세대. 요 민간 아파트 제외하고 그냥 전체로 봤을 때는요, 거의 한 4.5만 세대 정도가 그래도 공급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2026년에는요, 15,000세대 완전 반토막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반의 반토막까지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울에는요, 사실 경기도나 이런 부분은요, 공급을 하려면 이제 공터에다가 그냥 완전한 생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은 그런 땅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이 재개발 아니면 이 재건축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 공급을 하려면은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 철거, 멸실을 항상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멸실이 한 10,000에서 3만 세대 정도 되는데 26년은 공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멸실이 되면서 공급도 없고 이 서울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지금 절벽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6년 서울은 공급 부족을 넘어서서 그냥 저는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이 계속 부족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요 신축 전세가 이제 실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아파트가 좀 나와주면서 입주장 막 되면서 전세 가격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시세보다 좀 싸게 뭐 5천만 원, 1억도 좀 싸게 원래 들어가는 좀 그런 맛이 있고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 그냥 신축 아파트 전세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또 멸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할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 가격 계속 이제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더더욱 문제는요, 이제 기존 전세 고착화입니다. 요 2+2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더 살겠다라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은요. 그래서 5%밖에 인상을 못 하기는 하지만 사실 2년 전에는 전세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5%만 인상해서 살면은 완전히 이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기존 전세가 계속 지금 고착화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6년에는요, 뭐 돈이 있어서 전세를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시장도 지금 많거든요. 제가 5천만 원 1억 더 줄 테니까 전세 들어가겠다. 그래도 매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전체 뭐 1,000세대라고 해도 매매도 한두 건, 전세도 뭐 한두 건, 전세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전세 월세화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29%로 올라갔고요. 2026년도 사실 25년도에 이미 15 대책 이후로 이 전월세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는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2025년도 임대차 거래 10건 중에 6건이 지금 60%입니다. 근데 서울만 보면은요.
거의 64% 정도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릴 때가 아니고요. 지금 대비를 지금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되는 집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앞이 깜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시장이 돼버리는데요. 과거에도 분명히 저희는 이 시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2026년 기존 매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매물은 심지어 팔 수도 없어요. 매매를 할 수도 없고 공급도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전월세가 막히게 되면은요. 주거비는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는 쉽게 떨어질 수가 없고요. 전세가가 계속 받쳐주면서요.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은 다 전셋집을 좀 찾아서 헤맬 때요.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2026년에는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지역에다가 깃발을 무조건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파트가 됐든지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가 됐든지 그 지역에 꼭 좀 상급지에다가 깃발을 꽂아야 되는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저는 승자가 되는 선택, 요게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 현 상황은 아파트,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정말 상담을 제가 많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눈에 띄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늘었거든요. 정말 멀리서들 오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 돈 던져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재개발. 이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이 될 곳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 결국 나와봐야 또 공급 대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급 대책 나오면 물론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긴 하지만 공급 대책이 나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지역에다가 미리 선점을 좀 해놔야 되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 신축, 구축 이렇게 있는데 이름만 보고 구축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구축 빌라, 신축이면은 새 빌라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요거 투자하실 때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상담 드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틀려가지고 취득세가 막 중과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구축은요, A 주택이 있으면은 B, 그 다음에 C. 내가 C 이상이 돼야지 이게 구축인 겁니다. 연식이랑은 상관없어요. 그게 24년식일 수도 있고 20년식일 수도 있고 뭐 1900년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게 2000년대에 지어져서 당연히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 보니까 2000년대에 지은 사람이 한 번도 이거를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신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부동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수가 이제 빠지는 부분들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 27년은 지금 6억 이하 주택수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취득하면서 좀 주택수를 빼서 1 더하기 0은 1주택자의 취득세만 내면서 취득을 하는 방법. 근데 만약 2주택자다, 3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6억 이하의 물건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또 감면 85%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전문가분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26년 승자가 되는 선택 세 가지인데, 거주는 아무래도 재건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그래서 거주를 좀 보시는 분들은요, 재건축 보시면 좋겠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재개발 예정지, 이런 재개발이 꼭 될 만한 지역에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재건축에 거주를 하면서 재개발 예정지에다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이거 완전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요거를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급 대응 전략인데, 이 가장 중요한 노후도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물론 입지가 정말 좋긴 하지만요, 입지 너무 좋고 세 너무 잘 나가는데 노후도가 안 돼서 재개발 안 되면 꽝입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빌라가 뭐 28억, 29억 하는데 그 바로 위쪽을 보면 중공업 지역에 빌라 3억짜리, 뭐 2억짜리도 많거든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안 되면 그냥 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한 지역, 재개발이 꼭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강도 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세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좀 찾아서 발굴하시면 되겠고, 요즘 사실 3억 이상으로 투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2억대, 작년이나 재작년에 2억대 투자했던 지역들이 다 3억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은요, 꼭
아파트가 저는 25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20억, 25억이 완전 베스트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좀 짧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지역들 좀 상담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은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자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수 그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서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2026년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거나 또 1대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